730 재보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 돌입 후에 첫 주말을 맞아서 여야가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사례대 재력가 송모 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장관 출신 변호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여상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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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권은희 후보는 남편이 또 수십억 원 재산을 보유했는데 이걸 축소 신고했다. 이런 또 의혹 보도가 나왔어요. 뭐 지분은 신고했다니까 뭐 그건 또 다툼의 여지가 있겠죠. 그건 예. 우리 여 변호사님이 잘 아실 텐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봤더니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그 인식이랄까 이미지랄까 이건 이제 되게 경찰관 뭐 간부긴 하지만은 놀랐어요. 그렇게 그 재산가에 남편을 두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생각이 되는 건데 흔히 우리가 옛날에 이제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논설위원 이거 할 만하다고요. 사슬스라 소리만 안 하면. 뭐 또 교수님들은 이거 진짜 교수 할 만해. 이 강의하라 소리만 하는 이런 이제 농담처럼 하는데 이 정도 재산가 이제 남편을 두고 경찰 그 간부했으면 아주 정말 뭐 하고 싶은 대로 말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든든한 배경이 있다. 역시 그 뭐 참 그 남편이 이 부인이 소신 있게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외조를. 근데 권은희 씨 같은 경우에 그 이미지가 어떤 압박받는 자, 그다음 억압받는 자의 이미지를 주고 그렇죠. 또 인상 자체도 조금 어떻게 좀 소박하게 어떤 뭐 제 돈하고는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 사람이 이번에 이런 그 큰 재산 그걸 문제 나오니까 아마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만일에 이 재산을 경찰 때도 그 재산 신고 공직자 재산 신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 것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신고 거부를 할 수 있지만은 보통은 신고하거든요. 남편 정도는. 그런데 우리도 가끔 보면 전혀 돈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아주 많은 재산을 신고해서 놀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 남편 재산 아마 그 법인의 주식 그 가치 지분을 같은데, 갖고 있는 거죠, 지분에 그러니까. 관해서 그게 상장 법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 이게 평가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 상장 법인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에 매일 시가가 나오니까 신고 당시에 시가로 하면 되는데 비상장 법인은 이걸 뭐 정확히 하려면 감정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식에 대해서. 근데 그럼 또 돈 들어가잖아요. 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액면가만 신고하도록 우리 공직자 윤리법 이런 데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례상 그러는 거군요. 관례상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상장 법인은 시가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은희 씨에 대해서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제 워낙 그걸 시가로 평가하면 얼마가 될지 그걸 이제 그 시가 액면가대로 해버리면 상당히 항상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삼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뭐 전혀 하자가 있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하자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니까 이거 보면 권은희 씨가 뭐 어떠한 형태로 뭐 경찰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경찰에 특차가 됐던 또 그다음에 지난 2년 전부터 보면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어떤 보면 위증성 발언을 했던 저는 거의 관심도 없어요. 보면 이분 같은 경우 앞서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보면 무슨 뭐 정의의 사도, 가난한 아주 소박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경찰로서 10년 이상을 갖다 근무하지 않았어요. 그 보면은 재산 등록 재산 신고 해당자입니다. 신고하면은 앞서도 말씀하신 대표적 그림 있죠, 그림 같은 거. 그림 같은 거는 몇 호 그림 이런 식으로만 등록합니다. 가격을 안 쓰는 거군요. 그림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죠. 거기다 몇 카라트 반지, 다이아 반지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고도 뭐 공시지가, 그다음에 표준지가 이런 걸로 하게 돼 있는데 물론 뭐 공시지가나 표준지가도 많이 현실화됐습니다만은 앞서 말씀하신 비상장 주식 같은 건 뭐 몇 호 하니까 딱 보니까 5억 8천인데 그거는 공직자들도 5억 8천이고 그건 나름대로 경찰청에서도 윤리관실에서도 아무 문제 없었던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니까 이것을 폭로한 매체가 문제입니다. 뉴스타파 아니에요. 뉴스타파가 어떤 데입니까? 이른바 진보 매체. 진보 쪽이죠. 진보 쪽이고 그것이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 뭐 아들이 어디에 재산 외국에 갖고 있다 뭐 별거 다 보도했었죠. 폭로했던 데가 바로 뉴스타파입니다. 그 뉴스타파에서 권은희가 알고 봤더니 상당히 그 부잣집 사모님이네.
이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즉 이게 뭐냐니까 포인트는 위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위선. 마치 뭐 가난한 사람의 대변인인 양, 뭐 한 양, 뭐 정의의 사도인 양 했지만 알고 봤더니 법정에서 김영판 서울청장 사실 모해성으로 갖다 증언했던 것이고 나머지 17명 저 경찰 수사관들 그런 일 없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의의 사도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네. 배우자가 뭐 적법한 절차에 뭐 재산을 축적했다면 뭐 돈을 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선입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뭐 돈이 뭐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마치 가장 그 청렴했던 전직 무슨 뭐 대법관 출신의 누가 뭐 한 5개월, 6개월 만에 16억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누가 문제 안 돼요. 다만 그렇지 않은 척 느낌을 주었던데 거기서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은 그 자기 느낌 갖고 찍는데 그렇죠. 물론 네. 광주에서는 뭐 이러나 저러나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나머지 730 서울 특히 서울 및 경기 중부 지역 9군데 판세 어떤 흐름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위선이니까요. 권은희 씨가 근데 돈 없는 척 하진 않았죠. 그렇죠. 그걸 돈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뭐 건데. 부잔지 가난한지 그걸 뭐. 그 문제는 없다니까. 김정현 부대변인도 그 따라 현지에서 있는데 아니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5억 8천 나온 것뿐이고 그냥 했는데 뉴스타파에서 그것을 갖다 가격 시가로 따져보면 한 30억이 넘는다. 네. 부자집 사모님이다 하는데 그게 우리 잘못이냐? 뭐 틀린 건 없어요. 이게 프레임의 문제잖아요. 사실 느낌을 어떻게 갖느냐, 저 사람의 이미지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껴지는 절망감, 실망감이 큰 건데 권은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정의롭고 뭔가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고 이런 걸로 봤는데 지금 논문 문제도 그렇고 재산 축소 의혹도 그렇고 기존에 가졌던 이미지하고 달라지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죠. 위증교사. 위증교사까지.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그 이미지를 그 이미지를 보는 우리가 잘못 가진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당사자가 이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미지가 형성된 건 사실인데 다만 어쩐지 정의롭고 이건 좀 빼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이제 그분들 그러니까 김한길, 안철수 대표나 그 부분에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좀 빼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미지가 그간의 이미지가 보면 이제 힘 있는 척하고 싸운다. 뭐 내부 고발자로서 휘슬 불러버려서 그런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은연중에 그 이제 지금 황 의원 말씀하셨죠. 은연중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이미지가. 근데 그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뭐 내가 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서 휘슬을 분다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뭐 휘슬을 불만 했네요. 왜? 뒤에 든든한 이제 배경이 있으니까 뭐 이런 느낌을 이제 일반 대중이 가질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느낌을 주네요. 상가를 갖다가 뭐 열 몇 채 가진 뭐 그런 막 부유한 부자 남편을 갖다 둔 그것도 변호사 출신의 경찰. 그러니 뭐 앞서 우리 이준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휘슬 10번도 불만하죠. 그런데 그 재산 그렇게 가진 게 지금 문제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전부 다 보니까 종합해 보니까 그 김용판 청장에 대해서 그 무죄 나면서 지금 모해 위증이 모해라는 건 이제 남을 해치기 위한 위증을 모해 위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의 위증보다 가중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해 위증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런데 그런 그 모해 지금 위증 혐의에다가 이런 이번에 나온 재산 문제를 더 하니까 이 권은희 씨가 이때까지 권은희 씨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들이 줬던 이미지가 이번에 그 전에 모든 지금 무죄하고 위증 뭐 이런 게 합쳐지니까 지금 실망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죠. 인사청문회였으면은 좀 어려웠겠어요. 뭐 당연히 통과 못 하겠죠. 새정치연합에서는 이제 해명은 이제 대응은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뭐 조만간 좀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또 꼬리만 자꾸 더 길어지니까 안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무대응하는 게? 근데 그럼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 장관 후보자들 공직자들에 대해서 했던 자세와는 또 다르네요. 그때는 끝까지 밝히라고 그랬잖아요. 선출직이니까. 이거 선출직이라고 그래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권은희 씨가 경찰에 특채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보면은 뭐 부부싸움에 서로 이제 보면 뭐 1m짜리 뭐로 치고 그러는데 껴갖고 결국 그 부인한테 처음에는 부인이 이제 고발자이자 뭐
뭐 저 변호사 선임한 예. 그 사람한테 가서 결국 이렇게 위증하라 그래갖고 그 위증이 돼서 그 처벌받았잖아요. 예. 그 여성 그 저 의뢰인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얘기가 뭐 그때 뭐 검찰에서 뭐 사찰도 하고 우물우물. 그다음에 논문 표절. 보면 뭐 거의 뭐 통으로 베꼈더군요. 석사 논문은 지금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각주를 싹 뺐죠. 예. 뭐 우물우물. 아니 그 논리 물론 이거 선출직이긴 합니다만은 왜냐니까 여태까지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바로 그런 것을 놓고 장관들에게 얼마큼 혹독하게 되는가 하면 예. 최소한 변명이라도 해달라 이 얘기예요. 저는. 아직은 뭐 의혹이니까. 의혹이 네. 이거 언제는 의혹 아니었습니까 장관들은? 그러면 예. 좀 현지에 보면 김정현 수석 부대변인까지 내려가서 현재 상주하고 있으면은 예. 변명해야죠. 문제 제기되는 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저는 그런 거 보고 예전에 보면 우리 모르쇠로 일관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권은희 씨과 권은희 씨 쪽 전략인 듯한데 그러면 그럴수록 수도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시 위선적인 정당이었구나 하는 느낌밖에 안 주게 돼요. 근데 선출직이라서 그 말씀은 이제 저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출직이 돼 지금같이 전략 공천을 했거든. 이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전략 공천한 측에서. 그게 왜냐하면 그냥 아래에서 상향식 공천을 했다면 별 문제인데 이건 위에서 자기들이 공천했잖아. 그럼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뭔가 이야기를 해야죠. 그 무대응한다는 게 그게 능사는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위증교사 논문 표절 모두 의혹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지켜보도록 지켜봐야 하죠.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도부는 야당 지도부는 야권 연대에 대해서 이거 나눠 먹기식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후보들은 야권 연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뉘앙스거든요. 이거 엇박자 전략이 뭔가가 이게 좀 다른데요. 이럴 수가 있죠. 우선 지도부로서는 그 전략 공천하겠다는 명분이 없습니다. 참 연대하겠다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제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금 피가 마르거든. 그런 점도 하나 있고 또 뭐냐면 지도부는 말로는 절대 그런 거 안 한다 이러지만 현장에서 만약에 정의당 후보 나는 빠질래 이런 거는 우리는 연대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 말하자면. 그런데 명분이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명분이 그런 식으로 옛날같이 또 전략 공천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론 역풍이 아주 이제 두려우니까 공식적으로는 안 한다. 근데 현장에서는 알아서 하세요. 이 정도겠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자꾸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야권 연대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두 분이 야권 연대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상 그리고 그 안철수 의원의 이때까지 모든 정치 행적이 야권 연대로 점철돼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박원순 시장과 그랬죠. 문재인 의원과 그랬죠. 그다음 이번에 절대로 안 의원이 난 끝까지 내 길을 가겠다 했다가 저번 3월달에 전격적으로 야권 연대했죠. 결국 그래서 지금 야권 연대 피로감을 주지 않나 안철수 의원이 지금 야권 연대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야권 연대를 이야기하면 국민들에게 식상함을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는 도와주세요가 표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서 좀 발랄하다고 할까요? 혁신 장렬이라고 하는데. 장렬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우리 장렬하다 할 때는 보통 7월의 태양은 장렬한다 할 때 쓰는 건데. 그럴 때 쓰죠. 그럴 때 쓰는데 요즘 20대, 30대 장렬은 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혁신 장렬, 혁신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 베스트를 다하겠다. 이런 것이 장렬 이런 개념으로 쓰는데 앞서 말씀하신 6.4 지방선거 직전에 6월 1일 당시에 김무성, 서청원을 중진 이완구 비대위원장까지 몽땅 박근혜를 지켜주세요. 박근혜 눈물을 닦아주세요. 한 번 기회를 더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1인 피켓팅 다 했잖아요. 사실 그때 1인 피켓팅의 아이디어도 조동원 홍보본부장 아이디어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먹혔는지 무승부했죠. 근데 요즘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흔한 얘기로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광주 광산을에 뛰고 있던 처음에 금태섭 내밀라고 그러다가 금태섭 안 된다. 기동민 갖다 놓고 권은희 꼽고 돌려막기 내리찍기 공천 국민들이 이게 뭐 이래? 이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죽숨에 새누리당 반사이익을 좀 얻고 있죠. 그러니까 마침 김무성 대표가 혁신을 갖다 기치로 내걸고 당 대표가 되었고
막 보니까 지난 7월 10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했죠. 아유, 대통령께서 국가 개조하시겠다 그러는데 개조라는 표현이 안 좋습니다. 네. 대개조라는 것이 좀 권위주의적 냄새 혁신으로 바꿔주세요. 박 대통령 그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혁신, 야당도 어떻게 시비 걸 수 없는 혁신, 그 느낌의 김무성의 혁신 협쳐서 젊은 20대, 30대를 갖다가 겨냥한 장렬이라는 표현과 함께 아주 귀여운 반바지와 미키마우스 빨간 모자. 이게 보니까 뭔가 변하려 하는 그런 자세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보면은 1997년 그 당시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맞붙었을 때 김대중 후보 쪽에 그 TV 30짜리 그 TV 광고 있잖아요. 이게 뭔 줄 아세요? DJ 김종필, 박태준, 70대 노정객 세 분이 하얀 티셔츠 입고 DJ DOC의 DJ와 춤을 거기 맞춰서 춤추는 겁니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어르신 세 분이. 어르신 세 분이 춤추고 그 중간중간에 뭐 추미애 얼굴도 나왔다가 노무현 얼굴도 나왔다. 잠열 박철원 얼굴도 나왔다. 그런 발랄함 속에서 그건 뭐냐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처절한 노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까지는 분명히 보면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조금 노력에 있어서만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진곤 경희대 개관교수,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